50대 은퇴 앞둔 부부, 생활비 vs 대출이자, 노후가 무너지고 있다. 서론 공감이 가는 이야기. 50대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. 아직도 돈 걱정인가? 이제 좀 쉬고 싶은데.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차갑습니다. 아이들은 이제 막 자립을 시작했고, 집값은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, 대출은 꾸준히 이자를 갉아먹고, 직장에서는 이제 슬슬 내려놓으라는 신호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은퇴를 꿈꿔야 할 나이에 오히려 지출은 더 늘고 수입은 줄어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. 많은 50대 부부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. 우리는 도대체 언제 편해질까? 우리 노후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무너지는 느낌이야. 사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한국의 전형적인 50대가 마주한 현실이기도 하죠.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닙니다. 본격적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인데, 이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생활비, 대출,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 시나리오입니다.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그리고 지금이라도 노후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? 정보성 에세이. 노후는 돈이 아니라 시나리오 싸움이다. 1. 은퇴는 준비가 아니라 복구다라고 착각해서 생기는 문제. 많은 50대가 벌어서 빚 갚고 애들 키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. 어떻게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. 은퇴 자금은 시간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인데, 50대가 되면 시간이라는 도구가 거의 사라집니다. 그러니 늦었다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 안에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. 지금부터라도 복구가 아니라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죠. 2. 생활비 줄이는 게 아니라 생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.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50대가 되면 사실 생활비를 미세하게 줄여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. 대신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. 고정지출 구조를 확 바꾼다. 대출보험, 차량 유지비, 주거비 등 수입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. 퇴직 후 510년 브릿지 인컴, 브리지 인컴. 연금의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재설계.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죠.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지출이 불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끊기는 순간의 충격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6070대의 파산은 대부분 큰 지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고정비가 꾸준히 나가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가 몇 년 지속되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3. 대출은 갚는 순서가 노후를 바꾼다. 50대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대출 상환입니다.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, 마이너스 통장, 카드론, 이 세 가지가 노후를 송두리째 흔듭니다.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갚느냐가 아니라 어떤 대출부터 갚느냐입니다.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, 한 번에 털어낼 수 있는 소액 대출부터,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큰 대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. 은퇴 후엔 감당 가능한 대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. 대출이 조금 남아있어도 매달 부담 없이 관리되는 구조라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. 4. 부모 역할, 자녀 지원. 노후 자금은 한 번에 할 수 없다. 흔히 50대가 마주하는 삼중고가 있습니다. 부모님 요양의료비, 자녀의 대학 취업, 결혼, 자신들의 노후 준비. 사실 이 셋을 동시에 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선택할 건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. 특히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. 이제부터는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키워야 한다. 이게 잔인한 말이 아니라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버티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식입니다. 사례 1. 대출이자를 줄였더니 노후가 되살아났다. 경기도에 사는 53세 어부부는 매달 24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. 자녀 둘이 아직 대학생이어서 교육비까지 합치면 한 달 지출이 500만 원이 넘었죠. 이 부부는 처음에 이자부터 어떻게든 갚아야지,
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대출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금리 6% 카드론, 금리 5% 마통, 금리 4%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. 이 셋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. 전략을 바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금리 높은 카드론을 다른 상품으로 통합, 마통을 닫고 정액 상환 구조로 변경, 주담대는 고정금리로 갈아탐, 보험 리모델링으로 32만 원 절감. 결과적으로 매달 이자, 고정 지출이 110만 원 줄어든. 그 결과 어부부는 우리는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. 대출을 빨리 갚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갚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. 사례 2 생활비 50만 원 줄이려다 관계만 나빠졌다. 부산의 55세 비부부는 은퇴 준비 때문에 늘 싸웠습니다. 남편은 이제 허리띠 졸라매자고 했고 아내는 이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자는 거냐며 반발했죠. 문제는 접근 방식이 잘못된 데 있었어요. 생활비 5만 원, 10만 원 줄이자고 싸우느라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부는 접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자동차 2대를 1대로 줄임. 취미생활 중 지출 큰 골프 대신 동네 산책 주말 등산으로 변경. 해외여행은 2년에 한 번으로 조정. 월세 받는 소형 오피스텔 하나 마련. 이렇게 생활의 구조를 바꾸자. 생활비는 30만 원만 줄었는데 체감 지출은 100만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싸움도 거의 사라졌죠.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절약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버리니 삶이 더 가벼워졌어. 사례 3브릿지 인컴 하나로 은퇴 격차를 메우다. 서울의 57세 C씨는 3년 뒤 은퇴 예정이었습니다. 국민연금 수령은 63세부터 회사 퇴직은 60세. 딱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상태였죠. 처음에는 그저 퇴직금으로 버티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63세에 이미 노후 자금의 절반이 줄어버리는 구조였습니다. 그래서 C씨는 브릿지 인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퇴직 후 바로 주 3, 4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취업, 20년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 컨설팅 병행, 소규모 온라인 강의 개설. 결국 월 160만 2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했습니다. 3년간 예상한 소득 공백을 그대로 메운 셈이죠. C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조로 다시 배우는 과정이더라. 이런 은퇴 후 5년의 브릿지 인컴 전략이 실제로 노후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입니다. 마무리 노후는 반전 가능한 게임이다. 50대에 접어들며 느끼는 무력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노후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생활 구조를 고치고 대출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소득 공백을 메울 시나리오를 세우고 싸우지 않고 함께 준비하는 것. 이 네 가지입니다.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노후는 큰돈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시기니까요.